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무기력하고 조금은 위태로운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분들을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퇴근길 지하철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일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진짜 어디가 고장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우울증인 건지 겁이 나기도 하죠. 인터넷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증상을 검색해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다 내 이야기 같아서 더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눈물과 무기력함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예요. 하지만 이 신호가 번아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상태는 회복으로 가는 길의 입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음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0%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아웃이라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자 자체가 고장난 상태가 우울증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내가 지금 단순히 지친 건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냥 지친 건가요? 아니면 우울증인가요? 사실 이 둘은 겉보기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기력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임상학적으로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의 영향입니다. 번아웃은 대개 특정 상황이나 대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면 회사를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지만 막상 휴가를 떠나거나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일시적으로 생기가 돌아옵니다. 즉,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범인이 명확하다는 뜻이죠. 반면 우울증은 장소나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휴양지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밑바닥에 깔린 무거운 슬픔과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의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지친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헤도니아, 즉 즐거움의 상실 여부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도 내가 평소 좋아하던 취미나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아주 잠깐이라도 웃음이 나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건 재밌네 라는 감정이 미세하게라도 남아있죠. 하지만 우울증이 깊어지면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마비됩니다. 예전엔 밤을 새워가며 좋아했던 일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무미건조해집니다. 어떤 자극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정서적 무감각 상태가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가슴 아픈 차이점은 바로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번아웃은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쉬고 싶다 라고 상황을 탓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가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을까? 같은 자기 비하와 지독한 죄책감이 동반됩니다.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고개를 든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체크해보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우울증 쪽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사실 방치하면 폐렴처럼 위험해질 수 있는 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진단과 도움만 있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번아웃과 우울증의 차이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선생님,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만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무기력은 여러분의 마음이 내린 긴급 셧다운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서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 남들도 다 이만큼은 참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무능해 보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말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신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기능 불안과 연결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과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상태죠. 이렇게 불안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억지로 엔진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엔진 자체가 타버리는 지점이 옵니다. 이때 우리 뇌의 방어기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대로 더 달리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전원을 꺼버리자 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 부리는 파업이 아닙니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 뇌가 스스로를 강제로 보호하려는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과부하가 걸려 블루 스크린이 뜬 상태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블루 스크린이 떴을 때는 전원을 끄고 열을 식혀야 하는데 오히려 왜 작동 안 해? 라며 본체를 발로 차고 더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래? 라며 자책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고장난 기계에 매질을 한다고 다시 작동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회복하기 힘든 고장이 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과 눈물은 사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눈물겨운 구조 요청입니다. 나 이제 진짜 한계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울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질문 대신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구나. 내 마음이 이제야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인정을 하는 순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안개가 아주 조금씩 걷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엔진이 꺼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전원을 켤 수 있을까요?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대신 아주 작은 불꽃부터 살려보는 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스몰 스텝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방전된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여기서 내일부터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찍 일어나야지 라며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전된 차에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엔진만 상할 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아주 작은 발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의욕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해서 미세한 의욕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체계는 아주 작은 성취감에도 반응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스몰 스텝은 나의 무기력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정식으로 휴가를 선언해 보세요. 그냥 누워있는 것과 내가 나에게 준 휴식으로 누워있는 건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책하며 누워있으면 뇌는 계속 비상 상태지만 허용하며 누워있으면 비로소 이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의 스위치 켜기입니다. 무기력이 깊어지면 우리 뇌는 현실 감각을 잃고 생각의 늪에 빠집니다.
이때는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몸의 감각 하나만 깨워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면 발가락 10개만 꼼지락거려 보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세수하기가 힘들면 물티슈로 얼굴 한 번 닦기까지만 목표로 잡는 거죠. 겨우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뇌 입장에서는 오, 내가 목표한 걸 해냈네? 라는 작은 성공 신호가 입력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햇볕 5분 쬐기입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처방이에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햇볕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갈 기운조차 없다면 창문을 열고 창가에 앉아 5분만 눈을 감고 햇볕을 받아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뇌에 이제 조금씩 깨어나도 괜찮아 라는 안전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하는 스몰 스텝은 나에게 딱 한 문장만 말해주기입니다. 무기력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리 준비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눈물을 흘린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잘 버텼기 때문이야. 혹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쉬는 게 내 일이야. 라고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도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정상에 오르는 지도가 아니라 발밑에 1cm를 내디딜 용기예요. 그 1cm가 모여 10cm가 되고 결국 여러분을 그 무거운 늪 밖으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는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속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몰 스텝을 시도해보고 나를 다독여봐도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심리학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면과 식사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2주 이상 회복되지 않을 때입니다.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 혹은 식욕이 아예 없거나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죠. 둘째, 일상적인 대화나 업무, 씻는 것조차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신호인 자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 때입니다. 이 신호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전달 물질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졌다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이때 상담실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 마음의 독감에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냈다는 훈장 같은 통증입니다. 번아웃이든 우울증이든 그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시죠? 하지만 식물들도 추운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뿌리에 모으는 휴면기를 가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뜨거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의 무기력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 잠시 모든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준 그 존재 자체에게 말이죠. 애썼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이 다시 기운을 차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까지 저도 이곳에서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절실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해드릴 순 없어도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긴 밤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